아, 근데 진짜 윤석열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예. 아이고, 어제는 저녁에 SNL 찍고 갑자기 관훈 토론같이 이렇게 또 무게감 있는 또 토론에 참여하니까 냉탕 온탕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역시 68년 전통의 관훈 클럽 올 때마다 항상 긴장되지만 하고 나면은 정말 제 스스로도 많은 생각을 정리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 또 국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중견 언론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저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다지게 됩니다. 예. 오늘 정말 빅텐트에 대한 질문도 많고 했는데요. 일관되게 저는 빅텐트는 승리의 전략도 아니고 그리고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시대 전환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윤석열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예. 대표님, 오늘 아침 공약 군 관련해 주셨는데, 네. 그 2년으로 했을 경우에 훈련을 빼면 초급 장 같은 경우는 2년 채 복무하지 않고 이제 전역하는 경우인데, 뭐 이런 데에서 뭐 단순 머리수 늘리는 거지 군 전력을 증강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단기 장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유사시에 어쨌든 군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정도를 갖추는 것이 우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그나마도 그 단기 장교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소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사관들이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개혁 방안이 최선이라서기보다는 지금 이제 꼭 필요한 개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장교에 대해 가지고는 과거 뭐 우리가 50대 이럴 때라면은 전역한다면 취업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잘 되어 있고 했지만은 갈수록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치인도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혁신당에서 용기 있게 이런 부분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발표한 군복무 개혁안에 따르면요, 일반적으로 그 복무하는 병사들 같은 경우에도 앞에 1개월 정도를 사전에 방학 때나 본인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학교에 복학하거나 이럴 때 자그마한 차이 때문에 한 학기 정도 휴학을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유급지원병제도라고 하는 이제 전문하사제도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복학 시점에 맞춰가지고 그런 어떤 복무 시점을 연장하기를 더 쉽게 한다든지, 지금보다 장교나 아니면은 부사관에 대해서도 그런 유급지원병제에 해당하는 복무기간 연장을 좀 더 유연하게 한다든지, 철저하게 복무하시는 분들의 커리어에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소한 제도를 설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을 완전히 맨땅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비슷한 사례에는 싱가포르의 징병 제도를 참고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싱가포르 기관들과도 이런 부분을 좀 상의해 가면서 현황을 파악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너무나도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선 과정에서 겪으신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어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생하셨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은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그분들한테 어떤 정치적인 어떤 대화를 추가로 하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그 몇 주간의 여정에 대해 가지고 그 여독을 풀고 좀 수습하실 때까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일정 중에 하나가 그 저녁 때 그 서울시에서 하는 그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스티벌에 제가 갈 계획인데요. 가면 아마 오랜만에 오세훈 시장님이랑 뵙고 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까 한덕수 총리가 최종적으로는 투표용지에 포함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국힘 부분에서 좀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보시는지. 국힘 경선에서의 우세보다도 시간상 절차적으로 지금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어떤 의지와 다르게 출마가 완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의심이 가고요. 사실 한덕수 총리님을 돕는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뭐 언론과 활발하게 접촉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해 들은 말로는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계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예. 여러 가지 산업정책 말씀 주셨는데요. 전략적으로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은 산업 세 가지 우선순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 그거랑 내일 이재명 후보 상고심 판결이 있는데, 상고심 판결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제가 그때 안철수 의원이랑 그 판교역 앞에서 대담을 할 때 저랑 안철수 의원님의 생각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님 판교의 의원님으로서 저는 동탄의 의원으로서 또 팹리스 반도체 같은 영역에서 좀 우리 기업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AI 반도체나 이런 영역에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소프트웨어로서의 AI 산업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기초 모델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한국형 모델 같은 것들도 좀 발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얘기했던 오늘 제가 관훈클럽에서 얘기했던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우위 같은 것들도 좀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달에 LG 에너지 솔루션 대전 연구소에 방문해가지고 결국 그런 부분을 살펴봤지만은 우리의 하여튼 미국과의 어쨌든 무역 통상 갈등 속에서 지렛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업들은 적극 육성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분야에서 주로 언급하게 될 거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규제에 의해 가지고 막혀 있는 산업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생명공학이라든지 유전공학이 있어가지고 과거 황우석 박사의 연구 때문에 우리가 연구 윤리 규정 같은 걸 좀 너무 엄격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과학기술 빅텐트 얘기해 주셨는데 안철수 의원과 더 추가로 반비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사실 안철수 의원님이 사실 지금 대선에 나와 있는 어느 주자라도 안철수 의원의 그런 과학기술에 대한 상징성과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해오신 그런 좋은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승하고 또 그리고 같이 발전시키고 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나 그런 부분은 안철수 의원님과 상의가 될 수 있다면은 저는 추진하고 싶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지금 이제 경선 과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좀 추스리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의원님 건강 이상설 나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요. 저도 과거에 2022년, 2023년의 상황 속에서는 윤핵관 의원들이랑 얘기하면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감정이 격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님도 사실 그런 여의도에 좀 굉장히 토론 매너도 없고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실 때랑 저랑 판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대화를 나누실 때 너무나도 분위기가 다르셨고 너무나도 이 흥미도나 관심도 이런 것들이 다르셨거든요. 저랑 안철수 의원님이 대담하는 과정 중에서는 너무나도 즐기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또 본인도 진취적으로 임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행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님이 불편해하는 그런 주제와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그 토론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님이 좀 정치 토론 과정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건강 이상설을 얘기하는 거는 너무 도에 지나치는 그런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기자님도 여쭤보셨는데 우리 이재명 상고심 관련해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런 선고 일정을 잡은 것이 대법원도 부담을 많이 느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고심에 가 있는 상태로
대선에 돌입해서 대선 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헌법 84조에 따른 논란이 또 가속화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좀 빨리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법률가가 아니라서 예측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논란을 좀 조기에 종식시키겠다는 의도는 있는 거로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